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13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K리그2의 10개 팀 중 5개 팀의 이적 시장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전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1 12위를 기록하여 K리그2로 강등했던 전남 드래곤스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남 드래곤스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대전 시티즌에서 박준혁, 수원 삼성에서 곽광선, FC 안양에서 정재휘, 정이용, 멜버른 빅토리에서 닉 안셀, 브라질의 나시오나우 AC 상파울루에서 브루노 누네즈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현대에서 김건웅을 임대 영입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남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한 허영준과 중원에서 활약해주던 양준하는 인천 유나이티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안델소는 포항 스틸러스로, 이경렬은 서울 이랜드로, 박광일은 경남FC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중반 합류했던 제임스 도나치는 멜버른 빅토리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각 포지션별로 알차게 보강을 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득점을 많이 해주던 허영준이 떠난 것은 아쉽지만 그의 빈자리를 채워줄 공격적인 선수들을 영입을 해주었기에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김영욱과 한찬희, 유고비치가 잔류를 했기에 위력적인 전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 약점으로 보인 골키퍼 포지션에 키는 작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박준영을 영입함으로써 기존의 이호승과의 경쟁으로 단단한 골키퍼 라인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곽광선과 닉 안셀을 영입함으로써 기존에 불안했던 수비 라인을 보강함으로써 승격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전남의 이적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남은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김영욱과 한찬희, 유고비치를 비롯하여 승격의 의지를 불태우는 영입이 있었기에 이번 시즌 승격의 1순위를 예상해봅니다. 게다가 그 의지를 더 불태워줄 새로운 감독인 파비아노 감독이 왔기에 그동안 전남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컬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수비진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비 조직력을 다듬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전남은 지난 시즌의 굴욕을 교훈 삼아 한 시즌 만에 일부러 승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나 해체 문제로 승격을 하지 못했던 아산무궁화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아산무궁화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대전 시티즌에서 박재우, 강원FC에서 최진호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현대에서 김내우, 오세훈을, 경남FC에서 민준영, 포항 스틸러스에서 양태결, 박성호를 임대 영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대영, 김윤도, 민상기, 박선용, 박세직, 이용은 군 복무가 끝나 제대를 하여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산무궁화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기존에 있던 경찰청 선수들을 뒷받침해줄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임대하고 경험이 많은 최진호를 영입을 하면서 패기와 노련미를 동시에 잡은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주목할 만한 영입은 최진호인데요. 빠른 스피드를 통한 공격이 일품이었지만 그동안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 부활의 날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인과 그냥 선수들이 함께 있는 시즌이기에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들이 전역하기 전까지는 전남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전역을 하는 8월까지는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역을 하고 팀을 나가고 나서는 남은 일정을 힘들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렵게 다시 K리그2에 참여하게 된 아산무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팬들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3위를 기록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수원 삼성에서 박종욱, 수원FC에서 권용현과 한상훈, 강원FC에서 디에고,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우권, 성남FC에서 정성민이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쇼난 벨마레에서 이정엽이 임대를 복귀하면서 다시 부산에 합류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부산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호물로에 이어서 많은 득점을 올려준 고경민은 경남FC로 떠났습니다. 김동섭은 서울 이랜드, 김현성은 성남FC, 송유걸은 강릉시청, 이재권은 강원FC,
이준희는 안산 그리너스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대구FC로 임대를 떠났었던 박병현은 대구FC로 완전 이적을 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공격에 있어서 많은 욕심이 묻어나오는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급했지만 지난 시즌 9골로 팀 내에서 호물로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하였던 고경민이 떠났지만 강원의 폭주기관차였던 디에고, 좋은 스피드를 가진 권용현, 다시 돌아온 한상훈, 그리고 임대에서 복귀한 이정엽까지 합류했기에 지난 시즌 서울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아쉬웠던 공격력을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박주호가 합류하면서 중원에서의 좋은 플레이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수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막공의 조덕재 감독이 부임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의 부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색깔대로 수비에 대한 보강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의 부산과는 다른 날카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서는 반가운 얼굴인 한상훈과 박종호가 복귀를 하면서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비에서의 불안함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승격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4위를 기록한 대전 시티즌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대전 시티즌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수원 삼성에서 윤용호와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광준을 임대 영입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대전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상징이었던 황인범이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윤성은 제주 유나이티드, 고명석은 수원 삼성, 김찬희는 부천FC 1995, 박대우는 천안시청, 박준혁은 전남 드래곤즈, 윤준성은 수원FC, 장원석은 대전 코레일, 박재호는 아산무공화, 안재주는 태국의 아미 유나이티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장은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신인 선수 6명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는 단 2명으로서 물음표만 남긴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프로듀스 101에 버금갈 정도로 실수 없이 영입을 했던 대전이 이제는 선수단 규모 축소를 위해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지난 시즌처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인범을 비롯하여 그동안 팀의 중심이 되어준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들의 빈자리를 잘 채울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시즌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을 지킨 것이 대전에게 있어서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이 이번 시즌에는 이러한 불안감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5위를 기록한 광주FC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광주FC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강원FC에서 박선주와 박정수,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정다원,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이진영, 일본의 로아소 쿠마모토에서 임진우, 우즈베키스탄의 부뇨드크로에서 아슐마토프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임대를 갔었던 조주영이 복귀를 하였고 성남FC에서 이시영을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광주를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의 득점왕 나상호는 FC 도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인규는 부천FC 1995, 유원재는 FC 안양, 안영규는 성남FC로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동현과 이승모는 포항 스틸러스로 임대 복귀를 하였고 두아르테는 브라질의 고이아스 이시로 임대 복귀를 하였으나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주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전체적인 수비진과 골키퍼를 집중적으로 강화한 느낌이 듭니다. 측면을 볼 수 있는 박선주, 정다원, 이시영부터 센터백의 아슐마토프와 임진우, 그리고 골키퍼 이진영까지 제대로 수비를 보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나상호와 두아르테의 공백을 채워줄 영입이 딱히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광주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나상호의 부재가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신인으로 들어온 기대주 엄원상이 있지만 나상호와 다른 윙어에서 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단단한 수비와 여름이 버티는 중원에 비해 빈약해 보이는 공격진의 광주이기에 중위권을 조심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2에 속한 5팀의 이적 시장을 통한 간단한 총평과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기대감을 주는 영입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이적 시장을 보내기도 한 팀도 있었는데요. 과연 승격을 위한 전쟁에서 앞서갈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